2018년 11월 21일 수요일, 오늘은 해파랑길 걷기 7차 28일째입니다. 해파랑길 32, 33 코스로 삼척 해변에서 묵호역까지 16km입니다. 이 코스는 해가사이 터에서 바다를 무대로 펼쳐진 신라의 역사 향기를 맛본 후에 추암 촛대바위에서 애국가를 떠올리다가 깔끔하게 조성된 동해시의 시내 산책로를 따라 묵호항에 이릅니다. 에이 알려좀 주쇼. 역사 알려좀 주쇼. 해올. 바람이 부쩍 차졌다. 며칠 뒤면 겨울이 밀고 들어올 것 같다. 길이 열기 전에 한 차례 더 해파랑길을 다녀오려고 부랴부랴 집을 나섰다. 지난해 처음 해파랑길에 나설 때는 마치 실크로드 탐사라도 떠나는 양 준비가 번잡했는데 지금은 가까운 카페 들르듯 간단하다. 어느덧 제법 나그네 생활이 익숙해진 것인가? 그러나 그런 자만심은 동서울 터미널에서 버스에 오르는 순간 여지없이 깨지고 말았다. 소중한 동반자인 지팡이를 집에 두고 온 것이다. 삼척 버스 터미널에서 내려 가까운 모텔에서 하룻밤을 묵고 근처 식당에서 아침밥 식사를 한 다음 길을 나섰다. 모처럼 제대로 아침밥을 먹어서인지 발걸음에 힘이 붙는다. 조금 후 삼척 해변. 불과 몇 달 전 만났던 푸른 바다가 재회의 손짓을 한다. 그런데 조금은 낯설게 느껴진다. 아직도 삼척하면 어릴 때 침침하던 탄광의 인상이 짙게 남아있나 보다. 바닷가에 우뚝 선 솔비치를 지나 10여 분을 가니 증산해변이 나온다. 삼국유사에 전해오는 해가사이 터다. 수로 부인이 강릉 도독으로 부임하는 남편 순정공을 따라가는 길에 임해정에서 점심을 먹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바다형이 나타나 부인을 물속으로 끌고 들어갔다. 그녀의 미모를 탐낸 것이었다. 순정공이 어찌할 줄 모르고 있는데 한 노인이 나타나 옛말에 여러 사람의 입은 쇠도 녹입니다. 바닷속의 물건인들 어찌 여러 입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백성들을 모아 노래를 짓고 막대로 언덕을 치면 부인을 찾을 것입니다. 라고 권하였다. 이에 순정공이 해가사를 지어 노인이 말대로 했더니 용이 부인을 등에 태우고 나와 돌려주었다는 전설이 깃든 곳이다. 현재 있는 임해정은 당시 임해정의 위치로 짐작되는 삼척 해수욕장의 북쪽 와우산 끝이 군사보호시설 지구여서 경치가 좋은 이곳 증산해변에 조성해 놓은 것이다. 그러다 보니 지금의 임해정에서 바라보는 해가사이 터는 널찍한 모래밭에 잔잔한 바닷물결이 한가로울 뿐 용이 나타날 낌새는 느껴지지 않는다. 대신 정자 앞 커다란 둥근 돌에 용을 탄 수로 부인을 그려놓은 드래곤볼 조각상이 분위기를 돋운다. 이 볼을 돌려 수로 부인이 자신의 앞에 멈추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호기심에 몇 번 힘을 써보지만 수로 부인이 앞에 멈추기는커녕 전혀 움직일 기미도 없다. 해가사나 읊고 가던 길을 가야겠다. 거부가 수로를 내놓아라. 남의 안에 아순죄 얼마나 큰가. 내 만약 어기고 바치지 않으면 그물로 잡아서 구워 먹으리라. 바로 옆에는 이사부 사자공원이 있다. 신라시대 나무로 거대한 사자 형상을 만들어 배에 싣고가 우산국을 울릉도죠. 위협해 정복한 이사부 장군을 기리는 곳이다. 그는 우리 역사에서 건무, 장보고, 최무선, 이순신 장군과 함께 손에 꼽을 바다 영웅이다. 그러나 공원에는 진취적인 해양 개척 정신은 찾기 힘들고 알 듯 모를 듯한 동물 조각상들과 시장 시의원들이 기념비만 썰렁한 바람을 맞으며 서 있다. 사진 찍으며 뛰놀고 있는 저 어린이들이 이곳에서 무엇을 가슴에 담아갈까? 다시 500여 미터쯤 가면 남한산성의 정동쪽에 있는 추암해수욕장을 지나 촛대바위가 나온다. 애국가 배경화면에 나와 가슴에 손을 넣는 마음이 한결 진지해지도록 만드는 바위다. 석회암이 지하수의 용식작용을 받아 형성된 암석 기둥이라는데 사람의 작품이 아무리 훌륭해도 역시 자연보다 뛰어날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
자연의 오묘한 창조 앞에서 사람은 걸맞게 누리면 족할 것이리라. 촛대바위란 한글 이름도 누가 언제 지었는지 모르지만 딱 와닿는다. 모양도 닮고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크지는 않으나 결기 있게 솟은 모습에서 녹아내리는 뜨거운 촛농을 뒤집어 쓰고도 한치 흔들림 없이 꼿꼿한 촛대가 쉽게 떠올려진다. 어설프게 한자 이름을 붙이지 않은 것도 마음에 든다. 촛대바위를 뒤로하고 동해시 해양레포츠센터에 이르자 비릿한 바다 내음이 코를 간지럽히고 떠다니는 갈매기가 울며 아는 체를 한다. 오후 비가 오고 영하로 내려간다고 해서 걱정을 했는데 구름이 햇빛을 가려주고 바람도 차지 않아 걷기에 좋다. 어제 택시기사 말대로 삼척이 이웃 강릉보다 연평균 온도가 2, 3도 높다는 말이 맞는 모양이다. 어느덧 1시가 훌쩍 넘었다. 점심 식사가 안 된다는 식당이 태반이다. 겨우 주문받는 곳을 하나 발견했으나 밥은 떨어지고 누룽지밖에 없단다. 그래도 좋다. 닭 게장국을 시켜 누룽지로 밥을 대신하는데 아뿔싸. 비상식량으로 챙겨왔던 미숫가루와 누룽지, 양파즙이 배낭 안에 없다. 어제 묵었던 모텔에 다 두고 온 것이다. 지팡이에 비상식량까지 없으니 막막하지만 다른 방도가 없다. 부딪혀 볼 수밖에. 동해역을 지나 시내길을 가는데 피곤함이 밀려온다. 아무래도 지팡이 없이 걸은 탓인 듯하다. 그때 40대 남자가 양팔로 지팡이 2개를 번갈아 짚으며 힘차게 다가온다. 올봄에 부산을 출발했다는데 작년 봄부터 시작한 나를 따라잡았으니 지팡이만 2개가 아니라 속도도 2배다. 빠른 걸음으로 사라져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새삼 지팡이가 아쉬워진다. 작년 이맘때는 단출하게 2다리만으로 잘도 걸었는데 이제 마음이 풀어졌는가. 다행히 길가 널린 것이 떨어진 나뭇가지다. 할 수 없이 원시 시대로 돌아가야겠다. 그런대로 손에 맞는 2개를 골라 짚었다. 모습은 훌륭하지 않지만 발걸음이 한결 편해졌다. 바람이 다시 차가워져 걸음을 재촉해 어둑할 무렵 묵포항 야시장에 이르러 눈에 띄는 모텔로 들어갔다. 그런데 주인 아주머니가 환영하는 눈치가 아니다. 고개를 갸웃거리며 내 모습을 훑어보더니 그 막대기가 뭐냐고 묻는다. 얼결에 지팡이라고 변명 아닌 변명을 하자 마지못한 듯 열쇠를 내준다. 방에 들어와 거울을 보니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와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린 채 뭉뚝한 막대기를 들고 서 있는 비주얼이 아무리 잘 봐주려 해도 정체불명이다. 익명기에서 누리는 자유로운 일탈일까? 실없이 혼자 웃는다. 동행 고맙습니다. 해열이었습니다.